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전공 A 내용이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AIDD 같은 경우는 이거 12차 정의가 아니라 13차 정의가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12차 정의가 나와 있죠. 12차 정의 정확하게는 12차 정의. 이 12차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모의고사 때 낼 건데 이거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차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획을 위한 방법을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개인의 지원 요구 및 의료적 행동적 지원 요구를 판별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 도구의 명칭을 쓰라고 나와 있죠. 일단 기획하기 위한 방법, 개인의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표를 설정하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PCP, 개인중심 계획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 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원 요구를 평가하는데 지원 요구 평가할 때는 지원 강도 척도나 지원 요구 척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하위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와 있죠. 그 중에 1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SNS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요구와 관련된 여기 개인의 지원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SNS였고 이 SNS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뭐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빈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SNS와 관련된 내용이 또 시험 문제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지금도 논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 괄호 안에 니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학생 A는 산업체 현장 실습 기간 중에 책상 닦기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 A는 책상 닦기를 할 때 하위 과제 대부분을 습득해요. 새로운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도 전체적인 업무 완성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과제 분석을 통해 하위 과제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기획을 적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위 과제의 수가 많지도 않고 비교적 단순한 과제여서 적용하기 적합합니다. 현재 위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홍준표 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알다시피 행동 연세 같은 경우에도 하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잘 못하고 그리고 하위 과제 수가 많지도 않고 단순한 과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연세의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과제 제시형이죠. 이 전체 과제 제시형이 기획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건 니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 A는 책상 닦기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손뼉을 쳐서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책상 닦기 행동에 앞서 손뼉치기라는 일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손뼉치기가 책상 닦기 행동 시작과 관한 단서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뼉치기가 책상 닦기 시작하게 되는 니은이 운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손뼉을 치면 뭘 해야 된다? 책상을 닦는다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여기 유관시키는 행동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즉, 손뼉치기가 S가 될 거고 책상 닦기가 R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니은이 들어갈 내용은 이 S가 뭐가 된다고? 네, 이 행동을 하기 위한 변별 자극이 될 겁니다. 또는 선제 자극이 될 거예요. 근데 변별 자극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별 자극, 선제 자극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문항 3번. 이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저비율행동 참여 강화에 하위 유형 기획니은을 쓰라고 하죠. 뭐 이 같은 경우는 답을 보시면 기획 같은 경우 전체 회기 저비율행동 참여 강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반응 시간 저비율행동 참여 강화 이렇게 답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의 하위 유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DRL 저비율행동 참여 강화 그리고 DRO
타행동 차별 강화, 그리고 DRA 대체행동 차별 강화, 그리고 DR I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DR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그리고 부분 그리고 반응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고 또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RO 같은 경우에도 이성모 선생님 응용행동 분석 체계를 본다고 하면 하위 유형이 엄청 많죠. 네 가지, 그러니까 각각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서 하위 유형이 엄청 많은 하위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DR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DRI를 상위 유형으로 얘기하는, 즉 DRA의 하위 유형으로 DRI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시험 문제는 얘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제 딱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DRO의 하위 유형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나왔잖아요. 재설정, 시간 간격 재설정 DRO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DRO와 관련된 하위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시험 문제 늘 나왔던 내용들이 기획, 니은 들어가니까. 기획 같은 경우는 자립생활 훈련, 니은 같은 경우는 직업생활 훈련 이렇게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작성 마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의 기획을 위해서 점자 학습 내용이 추가된 국어과 내용 영역 세 가지를 쓰고 가에 밑줄친 니은처럼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자, 기획 같은 경우 이렇게 언급됩니다. 점자 사용 학습자에게는 점자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세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추가되어 있다? 읽기 쓰기 문법에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니은처럼 해야 될 이유는 뭐냐? 니은 지필평가 시 지문의 양 조절, 녹음 자료의 제공 및 시력 정도별 적정 시간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읽기 속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의 키워드는 읽기 속도를 감안해요 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교육과정 문제니까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점이죠. 이 두 번째 점 같은 경우는 틀린 거 찾는 건데 이 틀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왜냐? 늘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3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띄어 써야 되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게 9의 저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특히 이렇게 묶은 이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둘 다. 그래서 틀려고 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맞춰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 가의 기획에다가는 지식과 기술 영역의 명칭을 쓸 것. 클라크의 종합적 전환교육 모델을 근거할 것. 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선택형 기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지식과 기술 영역 명칭을 쓰라고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우리 교재 그리고 김효연 선생님 내용을 찾아보시면 건강과 건강관리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김영애 선생님 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여기 냈더라고요. 자, 나의 니은이 의미하는 전환평가 명칭을 쓰고 니은의 한 형태인 디귿을 쓰라고 하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나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 표본 평가와 관련된 뭐 장점이라든지 특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직업교육식을 실제 세탁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유사하게 꾸며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과제나 재료, 도구도 실제 세탁 직무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것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실제적인 작업을 경험하게 되니 작업 동기도 향상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표본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평가시라는 개념도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기도 향상될 수 있다는 작업표본 평가의 장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디귿이죠.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김영애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작업 표본과 관련된 형태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디귿입니다.
학생이 근무할 곳의 근로자 특성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직무 수행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 이거 군 특성 작업 표본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특정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 중등은 고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고용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고용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자, 나의 디귿과 밑줄친 릴과의 차이점 연관점을 장소 측면에서 써야 되는데 직무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 직무 현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굳이 비유를 한다고 하면 교생 실습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니은과 관련된 디귿, 이 디귿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작업 평가의 한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작업 표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뭘 한다고 그 관련된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로 평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튼 제가 원하는 건 작업 표본은 어디? 평가실. 그리고 얘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 직접 한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원래 현장 평가와 비교되는 게 상황 평가랑 비교되는데 요즘 책 같은 경우는 상황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작업 표본과 현장 평가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대 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대 선책을 찾아보시면요. 대화 능력 발달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도 나와 있어요. 대화 능력 발달이라고 해서 총 2가지의 발달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대화 참여 기술 발달이 언급이 돼 있고 이 대화 참여 기술 발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3가지의 내용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다? 말 차례 주고받기 능력, 그리고 대화 주제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실패 해결 능력. 이 3가지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발화 수정 전략과 그리고 명료화 요구 전략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발화 수정 전략은 청학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명료화 요구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뒤쪽 부분에 교사가 학생에게 언어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도 이 명료화 요구가 언급이 됩니다. 다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 참여 기술 발달 이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가 있다? 그게 참조적 의사소통 발달이고요. 이 참조적 의사소통 발달과 관련해서는 청자의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과 그리고 화자의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김연서 선생님 책과 우리 교재에서는 이 화자의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것들이죠. 전제, 그리고 결석 표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반응에 대한 상대방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대화 능력 발달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능력 발달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작성방법을 보시면 가의 밑줄친 기능을 서술하고 기획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의 니은에서 찾아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이 뭐냐? 기획이 결석 표지이죠. 이 결석 표지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어디 들어간다고? 대화 능력 발달과 관련해서 참조적 의사소통 발달과 화자의 참조적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결석 표지를 얘기하는데, 이 결석 표지 같은 경우는 김연태 선생책을 찾아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낱말을 이해로 도울 수 있다. 낱말 이해. 그리고 문장 간의 문장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내용들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시들이 이런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저번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찾아본다고 하면 어디까지도 이제 답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 갔다, 오다 이런 것도 결석 표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점, 가에 제시된 학생 C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에 근거할 때 니은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활용적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저께는요, 엄마랑 아빠랑요, 동물원에 갔어요. 거기서 코끼리를 봤는데, 저번에 선생님이랑 봤던 코끼리요. 코끼리가 자고 일어나요. 코끼리 정말 커요. 코가 되게 길어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에요. 코끼리 가져줬어요. 자, 여기서 활용적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이 여기 나와 있는 활용적 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참조 의사소통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나타난 대화 참여들의 의사소통 전략을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 코끼리에게 과제를 주었다는 거지. 우리요. 그러니까 코끼리 우리에 누가 있었니? 우리요. 자,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 방금 얘기했던 어디에 해당한다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소통 실패 해결 능력과 관련된 명료와 요구하기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화 능력 발달과 관련된 김연타 선생책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초등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은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더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화 주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말차례 주고받기와 관련된 능력이 언제 발달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티치네요.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괄호 안에 기획문에 들어갈 교수 요소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답안지 적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쓰는 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전부 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써라. 서술하셔.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 어떤 활동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니은 특정 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시각적 일과표, 니은 같은 경우는 물리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보다는 얘네들일 거고. 자, 밑줄 친 디귿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서술하고 괄호 안에 리을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 한 가지 쓰라고 합니다. 이 작업체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제 구성과 마찬가지로요. 얘네들은 다 독립적으로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미 습득한 과제, 즉 숙달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늘 물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수행할 작업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로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티치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이하게 이 기획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초 문제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점, 가의 밑줄 친 기획에 대한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이 기획을 보시면 학생의 특성에 문자를 보고 말소리와 연결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함, 일견 단어의 수가 부족함, 문장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를 종종 빼어먹음. 자, 얘 같은 경우는 단어 인지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어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획, 문자를 보고 말소리와 연결하여, 즉 낮자와 소리의 대응관계를 뜻하는 게 기획입니다. 낮자와 소리의 대응관계, 그 의문인식이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단어 인지와 관련돼 있지 않냐. 단어 인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음독이 있다. 이 음독은 단어 인지와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즉 소리 내어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와 문제가 되냐면 문자를 보고 말소리와 연결이라는 뜻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의문 인식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음독은요 말 그대로 글자를 보고 소리 내어 읽어요. 소리 내어 읽는데 뜻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논문을 주면 읽을 수는 있잖아. 파네스를 통해서 뜻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내용과 별로 연관은 없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문자와 말소리, 낮자와 소리 대응관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읽기 지도 전략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오디오 지원 읽기가. 그래서 이거는 소리 내어 반복 읽기의 구체적 예로 학습의 총론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니을에 해당하는 교사의 활동을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이거 책마다 단계 다 달라요. 지금은 4단계지만 5단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답에는 제가 적어놨는데 특수교육 용어 사전에 본다고 하면 4단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귿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시면 안내 및 시범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내 및 시범. 그리고 안내된 연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사가 하는 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해야 될 게, 이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될 게 직접 교수가 있고 직접 교수 모형이 있습니다. 직접 교수는 말 그대로 교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명시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게 직접 교수고, 이 직접 교수의 개념을 지금처럼 이 단계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때도 제가 문제를 내지만 이승희 선생님 장애아동 관찰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이 문제로 낼 게 꽤 많습니다. 자, 일단 뭘 볼 거냐. 첫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를 참고해 쓰라고 하죠.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뭐다? 네, 관심 얻기, 관심 끌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을 쓰고 디귿이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성모 선생님 책에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즉 소고가 일어났을 때 왜 그 내용이 일어나는지. 일단 학생 F가 그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다. 즉 지금까지 주어졌던 강화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거죠. 자, 그러면 이 소거를 쓰는데 디귿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강화 인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즉 문제 행동의 기능과 관련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거 발작이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을 쓰라고 하죠.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F의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미리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재 중에서 선행사건 중재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차별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다? NCR이 있죠. 이 NCR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점과 엄청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 행동의 기능이 교사의 관심일 때 기출문제에서 90% 이상이 뭘 많이 얘기하냐면 이 비유관 강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비유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거 동기 해제
조작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을을 보고 이거 동기 해지 조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동기 해지 조작 같은 경우는 좀 큰 개념이고요.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가치의 변화를 시켜서 강화 가치를 낮추는 게 동기 해지 조작이잖아요. 이 동기 해지 조작 같은 경우는 좀 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상 지금 이 관심 끌기가 세 번째 점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 해지 조작보다는 이 동기 해지 조작의 하나인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서 표적 행동과 상관없이 강화를 주는 비유관 강화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구조를 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자,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첫 번째 점. 가의 학생 주의 특성을 참고해서 나의 밑줄치 기억 위험 중 틀린 거 두 가지를 사라고 하죠. 일단 주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중추 청각장애는 없음, 오세경 오른쪽 귀 인공호흡 수술, 왼쪽 귀 보청기 착용, 기본적인 구호 사소통 가능하나 성취 수준이 낮음, 수업 시간에 독화와 잔존 청력의 의족함. 즉, 얘 지금 인공호흡 수술도 하고 보청기를 끼지만 기본적으로 시각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틀린 내용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 디귿. 판서를 할 때 교사가 말하면서 그 행동에 칠판에 적어주는 것이 좋다. 알다시피 이렇게 하면 입모양도 보지 못하고 칠판 내용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음, 말 읽기에 집중하도록 시각적 보조 자료를 사용해 제한한다. 아니지, 둘 다 주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에서 지금 리을과 미음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예시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들 전부 다 기출문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니은도 언급되어 있고 리을도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 가의 학생 H 특성을 참고해서 다의 괄호 안에 비읍에 들어갈 단계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시옷에 해당하는 활동을 얘를 학생이 이미 구별할 수 있는 음소를 포함해서 한 가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한다고 하네요. 마바 같은 걸 잘 구분한다고 하네요.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데 다음 단계가 비읍과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로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식, 변별, 확인, 이해라는 단계를 거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같은지 다른지 이거 같은 경우는 변별이잖아요. 변별당은 당연히 확인이기 때문에 비읍은 확인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활동의 예 같은 경우는 지금 마바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 바늘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어놨고요. 그리고 예시에서 꼭 기억할 내용이 뭐냐면 확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확인을 재발하는 능력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다? 받아쓰기, 그리고 따라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지적하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조건들을 종합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제발 조건들을 다 활용하시고 물어본 거 쓰세요. 아는 거 쓰지 말고. 그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중등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 뭐 자유학 규제. 자유학 규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전공 B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전공 B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중등에 늘 물어보는 게 뭐다? 전문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답을 말씀드리면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세계,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 나와 있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물어봐요. 국어와 비교해서 이렇게.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할 건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 반응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중재 반응 모델을 써야 될지 이중불일치를 써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진단평가 모델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중불일치를 얘기할 거라면 앞에 문제에서 본 것처럼 뭘 해야 된다고 반응률과 학습 수준의 명칭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성취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중재 반응 모델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이 틀린 거 찾는 거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죠. 기초학습 기능 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학습 기능 검사를 쓰시면 됩니다. 얘 대신에 정해행동 검사는 지적장애니까.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 여기 니은이 이태원수험체 딱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작년부터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초등과 중등에서 시각장애는 이태원수험체로 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태원수험체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을 너무 쏠리면 곤란해집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의 밑줄친 기획 사용 방법을 지도할 때 읽기 자료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쓰고 읽기 자료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기획 손잡이와 확대경 10D. 자, 읽기 자료와 렌즈 사이의 거리 말로 안 해도 되잖아. 초점거리. 이 초점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 초점거리는 D분의 100cm입니다. 그러면 10D이기 때문에 10cm가 초점거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초점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초점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초점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밑줄친 니은을 고려해서 읽기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을 가의 A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로 학생 특성과 관련해서 써라고 하는데, 자, 니은 읽기 활동을 위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최소 글자 크기나 최소 확대 비율을 선택해야 되면, 자, 최소 글자 크기, 최소 확대 비율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시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나온 거 보면 광학기구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잖아. 그러면 광학기구 사용하려고 하면 중심 안점이 있는 애들, 그리고 주변 시야를 활용한 애들, 이걸 나눠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보통 최소 글자나 최소 확대비율을 선택해야 하는 뜻은 중심 시력, 중심 시야는 정상이지만 주변 시야가 손상되어 있는 터널 시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최소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위에 나와 있는 가 중에서 터널 시야로 볼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망막색소 변성 쓰시면 되고, 이 망막색소 변성 같은 경우에는 잔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읽기 활동을 위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최소 글자 크기나 최대 확대 비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덜 시야에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말이 엄청 많아요. 이런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수업 때도 늘 얘기한 게 있어요. 네가 만약에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낼 거냐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점, 나에서 학생 F가 어려움을 보이는 정후행동 하위형 명칭을 쓸 거. 자, 그러면 여기 4점짜리잖아요. 보세요. 이거 두 번째 점이 하나 찾는 거기 때문에 1점, 그리고 세 번째 점이 두 개 찾는 것 때문에 2점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점이 1점이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정후행동 하위형 3개 중에서 하나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하나를 못할 텐데, 지금 이 위의 내용을 보시면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정후행동 기술을 교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수행 점검표를 보니까 여기 컵라면 가격 알기를 못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구입하기를 못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응행동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실제적 있겠죠. 그리고 컵라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적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친 것들 밑에 보시면 컵라면 조립하기, 정리하기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위에서 잘하는 거, 종업하기, 인사하기, 질문하기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잘할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건 개념적일 텐데 가격은 누가 보더라도 개념적이겠죠. 근데 계산하고 구입하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구성할 때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서 하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못하고 이거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념적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다고 갖다 놓으면 개념적도 못하고 실제적도 못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 구성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못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같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개념적 정의행동 기술로 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답이 아닌 것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바로 찾지 말고 안 되는 것부터 제껴 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학생 F의 문제 행동에 근거해서 다의 미추지 기획에 적용된 예시를 쓰라고 하죠. 이게 지금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소리 지르는 행동이고 타행동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행동 이외의 행동을 강화해 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점, 다의 ABAB 설계 적용 과정에서 하나 오로 두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 ABAB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ABAB 설계가 왜 기능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근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책에서 그 근거를 볼 때 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죠. 기초선과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기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적 기능을 해야 되잖아. 예언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놔둬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선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3에서 5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기초선은 최소한 3 또는 5가지의 자료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 중재 같은 경우에도 이 중재가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즉 중재가 안정돼야 앞에 나와 있는 기초선과 비교했을 때 이거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 얘의 변화를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 중재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가지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류 부분을 본다고 하면 기초선 역할 못한다. 그리고 중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강론서에 나와 있는 ABAB 설계 특성을 본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기초선과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5번 문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원본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프린트를 하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정오 게시판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원고를 볼 때 저는 안 틀렸는데 이거 보니까 틀리도록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결국에는 뭐가 나왔다? 이렇게 CBM이 나오죠. 근데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CBM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등에서. 자, 첫 번째 점, 가의 기획에서 밑줄 친 요소를 활용한 수업 지도 전략을 쓰고 가의 기획과 같은 전략에 과잉 일반을 했을 때 학생이 범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수는 사탕 주머니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사탕이 3개씩 들어 있습니다. 현수가 가지고 있는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래서 4개, 3개 모두 몇 개의 밑줄이 커져 있고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을 접근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출 문제에 나왔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핵심어 전략. 그리고 핵심어 전략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론책에 과잉 일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 어떤 오류? 네, 당연히 과잉 일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겠죠.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요. 특정 단어만 가지고 잘못된 수식을 산출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빼도 봐도 못하게 과잉 일반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그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쓰셔야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가의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 예시를 한 가지 쓸 것, 단 가의 기획에 근거할 것. 자, 추상적 표현을 이용해서 계산하기죠. 이게 활동에는 구체물, 활동에는 반구체물, 활동 3은 추상적이기요. 추상적 같은 경우는 수식과 그리고 기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4 곱하기 3은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치사한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검사지 제작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 검사지 제작 시 문항의 내용, 유형, 문항의 난이도를 유사하게 하는 디귿 검사를 제작한 디귿이 뭐다? 동형 검사. 그래서 디귿은 동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외워서 쓰는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잘못 냈어요. 이거는 원래 다른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첫 번째 점, 가의 학생 G가 보이는 원시 반사 형태 한 가지를 쓰고 이에 근거해서 나의 밑줄친 기획을 설명할 것.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G가 보이는 원시 반사 형태를 보면요, 이거 딱 나오잖아. 이거 TLR이라고 딱 나옵니다. 긴장성 밀어 반사. 이 긴장성 밀어 반사 같은 경우는 늘 물어보는 게 이 대안적 자세잖아요. 이 대선 자세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늘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점이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좀 참신하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가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친 니은 미음 중 틀린 거 두 가지를 찾아 기호로 쓰고 그 이유로 쓰라고 하죠. 이거 알다시피 헤드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면 머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TLR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머리 움직일 때마다 몸이 신정되거나 굴곡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TL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원의 삼책에 나와 있는 총 5가지, 6가지의 자세 반응 중에서 휠체에서 떨어지는 애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HA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이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정확히 입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 여기 키가드를 제공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키가드가 있을 때 한 번에 같은 키 값이 여러 번 찍히지 않도록 하는 거는 고정 키가 아니라 필터 키고, 그리고 철자 중 일부를 입력해서 단어 완성하기는 단어 예측 프로그램으로 지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도 대부분 다 기출 문제였는데 얘만 기출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늘 시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7번 문제. 자, 가의 밑줄친 기획에 대한 용어로 쓰고 가의 밑줄친 니은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중에 2가지가 언급되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관찰자 반응이 나오고 얘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자 표류, 그리고 관찰자 기대, 그리고 복잡성, 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기억, 의도치 않는 측정 방법의 오류 또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같은 경우는 관찰자 표류를 얘기하는 거고, 관찰자 반응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찰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더 잘하거나 더 못하거나. 그래서 이 내용도 늘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관찰자 일치도에 영향을 주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찰자 일치도를 구하라 할 겁니다. 이 구하라는 것도 전부 다 시험 문제였죠. 이것들은. 그래서 반응 지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총지연 시간 관찰자 일치도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어머니는 24, 아버지는 25.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 될 거고, 그리고 평균 발생된 지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IOA를 구하면 되잖아요.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개씩 있으니까 3분의 100 더하기 80 더하기 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뭐라 해야 될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내줬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96%와 90%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가에 근거해서 학생 J의 언어장애 유형을 쓰라고 하죠. 학생 J.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단순 언어장애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점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개정된 공원삼책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개정된 공원삼책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점, 나의 활동일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상위 언어 기술 영역 한 가지 쓰고 기억에 들어갈 활동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 내용을 보면 여기 마차, 여기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활동일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상위 언어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음운과 관련이 있죠. 음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소 자각이라든지 음운 자각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에 들어갈 내용. 이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음소를 듣고 단어로 발음하기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니은에서 순회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언어 영역을 언어역의 하위 영역 중 어디에다 이제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방금 얘기했듯이 올해 개정된 공원책에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고? 의미론에 해당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의미가 맞지 않는 것은 의미론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초등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다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나의 밑줄친 기획 사용 방법을 한 가지 서술할 것, 단 가의 학생 뜻에 근거할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외워서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 어떤 조건? 가의 특성을 고려할 것. 자, 최대 호기 측정량 같은 경우는 대충 읽어보면요. 말 그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뱉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에 대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중재인 모델링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적장애라는 게 키워드고 따라서 모델링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시범을 보여준다. 촉진을 안 되는 내용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니은에 나가는 목표 기술 연습 방법을 따르는데 이것은 강혜경 선생님 책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니은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일반화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띄냐면 이 집중 시도, 연습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중, 간격, 분산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는데 일반화와 관련된 거는 분산 시도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내용만 보면요. 삽입교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 그리고 문제 구성상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얘네들 친구 중에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분산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틀린 것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틀린 것 같은 경우에는 미음과 시옷이 틀렸죠. 자, 일단 미음 틀렸고 그리고 시옷이 틀렸습니다. 자, 천식 발작이 나타나면 증상이 잠잠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조치를 취한다. 죽도를 놔둬놓는 거죠.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응급 상황이잖아. 그리고 천식 발작이 일어날 때 대개는 앉은 자세보다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아니죠. 알다시피 대안식 자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엎드린 자세라든지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러한 대안전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초등에 나올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도 건강장애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말고도 눈에 띄는 내용이 꽤 많거든요. 누구 책에? 김정현 선생님 건강장애 책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모의고사 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지체책이 하나 더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혜리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지체장애 학생의 교육의 예인가? 그 책에서도 낼 게 꽤 있고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점이 엄청 잘 냈어요. 자, 가에서 고려해야 할 웹 접근성 집상의 원리를 학생 LM의 특성에 관련지에서 한 가지 쓰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접근성 지침 같은 경우는 보통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서 2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일단 답 내용을 보시면 L 같은 경우는 인식의 용익성,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운영의 용익성인데 답을 적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왜 이게 인식의 용익성이 돼야 되는지, 왜 이게 운영의 용익성이 돼야 되는지 써줘야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청지각 변별에 어려움이 있어 동영상 자료 사용 시 자막이 있어야 돼. 이 자막과 관련된 거는 대체 컨텐츠 제공과 관련있죠. 그리고 색 변별에 어려움이 있어 색상 단서만으로 자료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이 같은 경우에는 명료성과 관련있습니다. M 같은 경우 반장이고 동적인 시각 자극에 민감하면서 종종 발자국 증상을 일으킴. 이거는 광과미서 발작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우며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조작함. 이 같은 경우는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명칭을 쓰고 이게 운영의 용이성, 이게 인식의 용이성에 해당한다고 써야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논리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답을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점, 나를 참고해서 교사가 적용한 CI 유형 명칭을 쓰고 이 유형의 장점을 쓰라고 하는데 진짜 치사한 게 이 그림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과 책에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 제가 찾아놨잖아요. 이거 찾는다고 저기 강남 교보문 가가지고 공학책만 한 30권 넘겨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 일단 이거 보면 잘 모릅니다. 뭘 봐야 된다고? 이거 봐야지. CI를 이용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미술관 관람하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뮬레이션형이죠.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이나 고부담이 있는 그러한 과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하면 좋은 점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답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제가 보기에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점을 점수를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이거 정도는 최소한 2점 또는 3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고운섬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수어에서 의문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수직 기호를 쓰라고 하는데 비수직 기호 3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그리고 입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썹 모양과 그리고 입모양이거든요. 그 내용을 답을 쓰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초등학생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위에서는 문법서와 자연서의 차이점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고은섬 책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건 고은섬 책 내용이고 이 책 내용 중에서 자연수와 문법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유치원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등 문제 같은 경우는 이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초등은 제가 보기에는 이표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죠. 추격해서 포함한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표현함, 그리고 구조와 어순 등이 음성 언어와 매우 다르고 얘는 유사함,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문법 형태서 관련된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냈죠, 제가 초등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2021년 중등 문제를 봤습니다. 초등 문제와 다르게 새로운 내용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래. 좀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 위주로 좀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조건들이 이제 많이 붙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적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여러분들 좀 높였으면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